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미니 북토킹으로 분위기를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시카와 수가 풀 버전으로 한국 북토킹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고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 124쪽 낭독하겠습니다. 우린 부자치간이라기보단 형제 같았단다. 처음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에게 들켰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 어느 날 내 또래 아이들과 사우스 테라스의 끝에 서 있었는데 입 한 구석에 담배 파이프를 꼬나 몰고는 우리가 대단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 영감이 지나갔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걸음도 멈추지 않았지. 그렇지만 다음날 함께 일요일 산책을 나갔을 때 집에 오는 아버지가 시가통을 꺼내 들고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사이먼, 난 네가 담배 피우는 줄 몰랐다? 뭐 그런 얘기였어. 물론 나는 가능한 어물쩍 잘 넘어가려고 했지. 진짜 좋은 담배를 피우려면 하고 아버지 말씀하셨어. 이 시가를 한번 피워봐. 어젯밤 퀸스타운에서 한 미국인 선장이 내게 선물로 준 거야.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고 스티븐에게 그것은 거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당시 아버진 코크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단다. 아무렴 여자들이 길거리에 서서 그분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곤 했으니까. 그는 아버지가 흐느낌을 목구멍으로 꿀꺽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신경질적인 충동에 눈을 번쩍 떴다. 소년인 10대인 스티븐 디덜러스와 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가 두 사람 아버지의 고향인 코크시에 가서 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가 자기 할아버지 즉 사이먼의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는 자기고 10대 때 담배를 피고 짐짓 어른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자기의 아버지 즉 스티븐의 할아버지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모습에 되게 놀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음날 교회에 가는 산책길에서 좀 더 좋은 담배를 피우면 어떠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는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나에게 엄한 아빠가 아니었고 친구 같은 아빠였다. 나도 너에게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고, 개인적으로 아들 둘을 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행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은 좀 윽박지르고 아빠로서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고 실수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골라봤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만약에 선생님 아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피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피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꼭 피워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받아들일 것 같고, 피우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그거는 꼭 교육해 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구 같은 부모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친구한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욕지거리를 해도 투정을 부려도 실수를 해도 받아들이는 그게 친구의 좋은 점이잖아요. 심지어 뭔가 물론 나쁜 장난은 그렇습니다만, 근데 부모나 아버지들은 권위를 부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자기 말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사람, 그러면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거 힘든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또 내가 낳은 새끼니까 내 것처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든 과정인데, 이제 아내 덕분에 그런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하는 아빠로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그게 또 가능할까 하는 사실은 저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제시카 할까요? 3분짜리입니다.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지으셨고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예, 아주 예의 바르게 잘했습니다만 다시 시작할게요. 책 표지를 딱 저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제시카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께서 지으셨고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예, 오늘 읽으실 페이지는 제가 오늘 읽을 페이지는 99쪽입니다. 예, 크게 천천히 또랑또랑하게 저와 제 수는 섀도우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은 부랴부랴 급행 열차에 뛰어들지만 자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도 이제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뱅뱅 도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어느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 속에 파인 구덩이일 뿐이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같았다. 그러나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기에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두 마련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그는 웃고 줄을 만지며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었다 일어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아저씨 들리지? 어린 왕자는 말해주다.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 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하마 그에게 말했다. 너한테는 너무 무겁다.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의 두레돌까지 들어 올려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나의 귓속에서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 울렸고 여전히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출렁거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시게 해줘. 그 말에 나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 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셨다. 명절이나 되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수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물은 별빛을 받고 걸어온 발걸음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팔의 노력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불빛, 자정의 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바로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네 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고 있어. 그래도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찾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장미꽃 한 송이에서도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눈은 장님이야. 마음으로 찾아야 돼.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가벼워졌다. 사막은 동이틀 무렵이면 꿀과 같은 색깔이다. 나는 이 꿀 색깔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왜 공연히 마음을 괴롭혀야 한다는 말인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알잖아요. 양에게 씌워줄 부리막 말이야.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나는 주머니에서 초벌만 그린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걸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 바오바브 나무들 꼭 배추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수는 기억나는 단어 3개 또는 문장 하나를 읊어야 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줘.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저는 아저씨 우리가 우물을 건드렸더니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불러라는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표현이 좋아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고맙습니다. 책을 덮고 3분 동안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린 왕자와 그 주인공이 함께 우물을 찾으러 밤새 돌아다니면서 겨우 우물을 찾은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랐고 먼저 물을 마시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초벌만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고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정말 그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양에게 씌울 수 있는 부리망을 원했습니다. 이전에 주인공은 어린 왕자에게 이미 양을 그려주었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더 부리망을 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 왕자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린 왕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주인공은 어린 왕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린 왕자는 내일이면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왠지 모를 허무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린 왕자가 떠나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슬펐지만 그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을 깨닫고 어린 왕자는 우물 근처에서 밤을 보냈고 이 주인공은 비행기를 다시 고치러 비행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날 어린 왕자는 그 다음날 밤에 다시 오라고 말하여 그는 비행기를 다 고치고 어린 왕자에게 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돌턱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가기 전에는 아무 소리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니 돌담 밑에는 노란 뱀이 있었습니다. 그 노란 뱀은 사람을 물면 30초 안에 죽는 뱀이었고 그는 그 뱀을 보고 놀라 권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발소리 때문에 도망을 갔고 어린 왕자는 이제서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겁에 질렸었고 이제 그는 주인공한테 자신은 떠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왔던 장소로 다시 갔고 그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그가 주인공과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어떤 노란 것이 어린 왕자의 발에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한다. 고맙게. 질문할게요. 최소 3분, 최대 6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인공이 굉장히 어린 왕자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가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일단 그는 사막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가 고장나져 있었는데 그때 딱 어린 왕자를 만나서 유일한 친구였고 유일한 말동무였기 때문에 엄청 애착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림에 대한 반응에도 놀람을 가졌죠. 그 조종사 주인공은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한다라고 했던 분야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너무 기뻤던 거네요. 네. 어린 왕자는 노란 뱀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엄청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프게 물지만 말아달라고 뱀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뱀이 나를 물었을 때 그 물고 나서의 그 엄청난 환경의 변화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물었을 때의 그 고통, 아픔을 두려워한 거군요. 네. 예. 뱀이 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포일해 주세요. 뱀이 물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아침이 되는데
어린 왕자의 죽음이 정확히 묘사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의 몸체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사라진 거군요. 네. 그리고 번쩍거림은 뱀이 물었다고 하는 표현까지도 정확히 묘사돼 있습니까? 아니면 뱀이 물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뱀이 물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뱀이 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내가 물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뱀이 어린 왕자와 대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는 했지만 그런 초기에 지구에 와서 처음 만난 게 뱀 아닙니까? 근데 그 뱀과 그 뱀은 달라요. 다릅니까? 네. 아, 네. 네. 저도 책을 끝까지 다 읽어서 그냥 주인공이 어린 왕자를 만나고 어릴 때의 마음? 동심? 그런 거를 어린 왕자한테 배우고 후에 가서도 그걸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 왕자가 다시 지구에 온다면 찾아와 주길 바라는데 어린 왕자가 그가 죽기 전에 과연 왔을까요? 그래도 아마 한 번쯤은 맞지 않았을까요? 이 책 전체에서 오늘 뽑은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한데 또 다른 기억나는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까? 전 여우요. 여우요? 네. 어떤 이유로? 어떤 캐릭터입니까? 여우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완전 숲에서만 살던 사막에서만 살던 그렇죠. 여우인데 여우를 길들인 적이 없죠. 네. 늑대는 길들여서 개가 됐는데 예. 근데 이 여우는 어린 왕자의 사는 곳이 너무 좋고 자신이 살던 곳은 이미 지루했기 때문에 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을 길들여달라고 했고 그래서 둘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길들여진다는 거에 대한 생각, 제시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공간, 어떤 사람, 어떤 친구 또는 향후의 어떤 연인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길들여진다는 거에 대한 저항감 또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우가 저한테 아니요, 우리 제시카 스스로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 어떤 공간 또 그 길들여진다는 게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거부감이 가는 의미입니까? 제시카에게는. 저한테는 거부감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뭔가 애매한. 네. 왜냐면 그런 우리가 겁니다.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학교든 심지어 여기 최인부조차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들여지는 거가 물론 좋은 작용도 있고 나쁜 작용도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끼리도 서로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테임 길들여지다가 나온 것 같고 좀 생각해보고 싶었고 또 제시카는 우리 수는 질문했습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였다고 책에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길들였다고도 봤었던 부분이라서 제시카는 누가 누구를 더 깊게 물들였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여우도 어린 왕자를 길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왕자가 너무 좋았고 자신을 길들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생각조차 전하는 것도 길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길들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 책에서 얻은 느낌과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제시카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일단 첫 번째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그런 점이 깊게 와닿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들여진다는 게 그다지 나쁜 뜻은 아니었다는
걸 약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곳에 길들여지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네. 선생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 클럽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는 출근 시간과 그 자체가 항상 행복하거든요. 길들여지고 있고 여기 세세한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운 곳에는 길들여지면 행복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연결해서 우리 수 진행하겠습니다. 네.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저는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맨 첫 번째 시리즈인 주홍색 연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친절한 소개 고맙고요.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26쪽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부탁드리고 저희는 함께 호흡하죠. 가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열정이 지극해서 기묘한 범위 내에서 그의 지식은 말할 수 없이 풍부하고 정밀했으며 그의 뛰어난 관찰력 앞에서 나는 번번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리도 없거니와 그토록 정밀한 지식을 쌓을 리도 없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처럼 정확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토록 사소한 것들로 정신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셜록 홈즈의 무지는 그의 지식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현대문학, 철학, 정치에 관해 극히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듯했다. 내가 토마스 칼라일을 인용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칼라일이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과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다. 19세기를 사는 문명인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모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았다. 놀라운 모양이군요. 셜록 홈즈는 나의 아연질색한 표정을 보고 빙글거리며 말했다. 이제 그걸 알았으니 앞으로 다시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홈즈는 설명했다. 나는 인간의 뇌가 본디 텅 빈 다락방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가구를 골라 치워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닥치는 대로 쓸어넣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쓸모있는 지식은 밀려나오거나 다른 것들과 뒤죽박죽되어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장인들은 다락방에 놓아둘 것을 고르는데 극히 조심스럽지요. 그는 요긴하게 쓰이는 견장만 고를 겁니다. 또 구색을 잘 맞춰서 순서대로 넣어두어야 하지요. 그 조그만 방의 벽에 무한정 늘어나서 무엇이든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도 더할 때마다 전에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이 유용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계는 나는 따지고 들었다. 대관절,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셜록 홈즈는 참지 못하고 말허리를 잘랐다. 박사는 방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달 주위를 돈다고 해도 나나 내가 하는 일은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홈즈에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를 보니 그는 그런 질문을 반길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와 나눈 짧은 대화의 이모저모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와 상관없는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 재밌네요. 낭독 참 잘한다. 예. 폭풍처럼 하지만 또박또박 너무 잘했고요. 기억나는 문장 또는 단어 3개 제시카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책을 닥치는 대로 읽는 사람 치고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는 부분이 기억납니다. 나는 태양계를 모르는 그가 태양계를 모르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라는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예,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책은 셜록 홈즈의 뭔가 가장 머리가 되고 대표작이 되는 책으로서 제가 지금 번역도 하고 있고 지금 부토킹도 하는 책인데, 지금 이 부분은 왓슨과 셜록이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두 번째로 만나 베이커가
221번지라는 곳을 선택을 해서 둘이 처음 살게 되기 시작한 그 부분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왓슨은 셜록에 대해 굉장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때에서의 제가 받았던 왓슨의 왓슨이 셜록에 대해 놀라웠던 부분이 제가 놀라웠던 부분과 굉장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19세기에서도 태양계를 모르고 21세기에서도 아마 태양계를 모를 사람이 없고 셜록 홈즈라는 사실을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이 원하는 직업 그 일에 한해서만 국한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성이 그다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사람이겠죠. 네, 뒤에 가서도 셜록은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책에서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괴팍스러운 성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심지어 역겨움까지 사게 만드는 그런 재미, 매력? 저는 매력이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셜록은 이렇다고 하지만 셜록이 굉장히 이렇게 괴팍하고 짜증나고 사람들 심기를 잘 건드리는 그런 캐릭터라면 왓슨은 그와 완전히 정반대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왓슨은 그야말로 19세기의 그 지극한 영국 신사 그것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대 시절에서 부상을 입고서 잠깐 방황을 했지만 다시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그의 뼛속부터 묻어나져 있는 고풍적인 신사의 뭔가 부드러움, 배려 그런 것을 셜록과 상반되는 이미지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묘미가 더욱 그거 덕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셜록이 비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왓슨이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알려줌으로써 그의 사회성을 더 길러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부모님 같은 역할로도 친구 왓슨이 묘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6분까지 가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만드십시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 상반된 캐릭터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소개시켜 준 건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셜록과 왓슨 이 책을 만들어낸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왓슨의 대학 동기이자 셜록의 실험실 친구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왓슨도 그 방황하고 그 뒤에 집세를 더 낼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었고 셜록도 좋은 방을 구했는데 혼자 돈을 내기엔 너무 무리라서 룸메이트를 구하게 된 찰나에 스탠포드 씨가 둘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왓슨과 셜록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인데 언니의 이미지는 둘 중 누구와 만나요? 좋은 질문인데 조금 굳이 따지자면 비슷한. 저는 굉장히 왓슨과 닮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있는데 어디 가서나 괴팍하다고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라서 저도 좀 이렇게 주변한테 셜록같이 개팍하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우리 수도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깊이는 깊지만 또 다른 분야는 약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집에서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네,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셜록은 왜 가난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또 많은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하는데 왜 하나의 그 방도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랄까요? 경제관념이 부족했을까? 확실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고
서울 속 계속 네. 그 자신이 사는데 음.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은 뭐랄까 그냥 의식주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만 있으면은 난 이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사람입니다. 수에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궁금해서 먹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분법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먼저 답드리면 살기 위해 먹는다 주입니다만 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작업하고 막 진짜 머리를 엄청 굴려야 될 때는 그냥 며칠 안 먹다가 하루 몰아서 겨우 에너지 공급원이네. 그럴 네. 때는 그쵸? 그런 식으로 먹는데 또 여유 있을 때는 이때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뭐 친구들하고 뭐 먹으러 다니고 네. 셜록도 그럴까요? 셜록도 사건에 임할 때는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몰입하잖아요. 그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유 있을 때 셜록도 런던의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맛있는 식당에 가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할까요? 고마워. 셜록은 이 집주인 분 허드슨 부인께서 굉장히 요리를 잘한다기보다 정말 집밥? 영국식 집밥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맨날 본인은 가정부가 아니라고 말하시지만 셜록과 왓슨을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매번 챙겨주시기 때문에 셜록은 음식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없는데 약간 에너지적인 거죠? 셜록에게도. 그쵸? 네. 예, 고맙습니다. 제시카. 아까 언니가 그 셜록은 딱히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셜록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네, 엄청 즐기고 있죠. 네. 그가 즐기는 삶은 뭐죠? 사건을 해결하는 거? 아니면 탐구하는 거? 아니면 추적하는 거? 아니면 징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게 뭡니까? 자신의 머리 지능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 지능을 버려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 지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범인을 잡고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범인을 잡는 거고 그래서 그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지적인 어떤 능력을 다 소진하는 거네요. 네. 그가 그 지적인 어떤 활동이 넓고 얇게 퍼지지 않고 특화된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지동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점으로 셜록한테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네, 굉장히 자신이 좋아하는 제 취향이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한해서는 한없이 뭐랄까 그 자신의 경지에 달하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예 모를 정도면 그 지식에 관해서는 자신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가 또 있습니까? 우리 수가 볼 때 저 친구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깊게 다이빙하는구나를 느낀 친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귀합니까? 아직 한 번도 만나보셨죠? 약간 우리 제시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데 결국 좋아할 만한 분야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분야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제시카 마지막 질문. 만약에 홈즈는 약간 하나에 빠지면 계속 파고드는 면이 있다면 왓슨은 정말 착한 면이 있는데 언니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귈 때 집중 오늘 여기를 이럴 수가. 왓슨한테 가야지. 그렇지? 셜록은 근데 하나에 집중해서 언니한테 집중하냐 그런 캐릭터.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저는 결혼했습니다만 뭐 재밌게 상상하며 왓슨 같은 여자친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아닙니까? 네. 많이 하다 많이 합니까? 와 센데요. 저는 똑같이 대해줄 거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만 있으면은
난 똑같이 개처럼 대해줄 것 같아. 그럼 분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가 좋아하는 분야, 그 남자가 좋아하는 분야, 거기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갈라지게 되면 서로 소통하는 게 없어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사랑만 있다면. 바빠서 많이 못 만나고 서로 그쪽에 몰입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날카로워져 있고.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마 저도 저의 애인을, 저의 애인도 저를 서로가 탐구하는 분야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수학의 덧셈 뺄셈의 기본적인 개념과 되게 일치하는 부분으로 바라봐서 서로를 한 몸으로 보고 탐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물 한 잔 갖고 올게. 거의 그냥 헤어지는 수준인데? 헤어지는 수준인데 완전? 38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북토킹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실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읽은 책 하나 정도에 대해서는 정말 뭐 화려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차분차분하게 얘기해서 서로 심금을 울리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은 서로 알게 되는 그걸 내가 원했던 건데 사실 오늘 상당히 선생님이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제시카도 수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이 공간은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식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서로 나는 들소를 잡고 수는 예를 들면 코끼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제시카는 예를 들면 뭘 잡을까? 기린을 잡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어떻게 잡았니라고 득이양리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원했는데 바로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는 어떤 재미가 있었는지요? 저는 일단 수모 언니랑 선생님하고 브라이언 셋이서 선생님? 까먹은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셋이서 해본 거는 처음인데 사람 많은 것보다 적은 것도 괜찮기도 한 것 같고 언니하고 저하고 멤버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그렇지. 실력이 언니도 많이 늘고 저도 조금 늘었다는 게 좀 많이 실력도 그렇고 금세 뭔가 깊이 있는 교감이 나오는 거지. 수다와 다르잖아, 그치? 수다를 통해서 언니와 사귀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 책이라는 교점을 통해서 딱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지. 우리 수는 어땠는지요? 저는 일단 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 선생님 같았어 아까. 와, 대박이다. 셜록 하나만큼은 빠삭하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었어. 네. 앉아. 일단 저도 오래간만에 어린 왕자 같은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동화 아니지 절대로. 저거 동화라고 하기엔 철학이야. 너무 저거 철학이야 거의. 진짜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인문학적 지식이 담겨져 맞아. 있는 동화 아니야. 그리고 막상 이거 다 읽은 사람 없어. 저 이거 읽고 매번 울었어요. 울릴 때마다. 근데 제가 진짜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저의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그냥 스릴러 장르라든가 추리 장르만 엄청 파고 있었는데 저에게 다시 인문학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원하는 체인버가 완성이 된 것 같아. 1시간 정도 각자 알아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라고 제가 기린 잡아왔습니다. 또는 제가 사자 잡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첫 주에 이루어질 일이었고